저염을 해서 내 몸에 소금기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더 탈수로 빨리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경이 되면 치매의 확률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형외과 김준영입니다. 최근에 폐경을 겪으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너무 고민스럽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열이 올랐다 내렸다, 뭐 식은땀이 난다, 옷이 다 젖었다, 화가 욱 올라온다든지, 갑자기 너무 슬퍼진다든지, 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을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생기는 증상들을 같이 없애보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폐경 때 왜 그런 증상들이 쉽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이도 젊은데 왜 갱년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요즘은 생리를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불규칙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몇 달씩 건너뛰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면 폐경인 분들과 거의 유사하게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기 폐경으로 빨리 진행될 가능성들도 높아지지만 유방, 자궁, 난소에도 여러 문제들이 이제 생길 가능성들이 높은데요.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잠 못 자고 식은땀 나고 열감이 있고 뭐 짜증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리를 하고 있는데도 나타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갱년기인가 보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요, 만성 탈수예요. 물론 만성 탈수가 이 모든 문제를 다 일으킨다는 건 아니에요. 만성 탈수가 일단 무대를 깔아주거든요. 그러면 무대에 뭐 장치도 있어야 되죠. 연극을 해야지 되는 배우들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주는 뭐 연출자도 있어야지 되듯이, 무대가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 무대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만성 탈수가 있을 때는 아스팔트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여름이 돼 가는데요. 한여름이 되면 계란 후라이가 될 정도로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한겨울은 어때요? 어디엔가 얼음이 얼어버리잖아요. 빙판길이 이제 생기고 이렇게 되듯이, 아스팔트는 매우 건조하잖아요. 뭐 냇가라든지 바닷물 이런 데는 뭐 물이 엄청 많은 곳이고요. 그런 데는 온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스팔트는 온도 변화가 많으니까 내 몸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일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니, 나는 물을 계속 마시고 있는데 왜 만성 탈수가 생길까? 만성 탈수라고 하는 거는 세포 수준에서 얼마나 물이 부족한가 아닌가가 이제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혈액에 얼마나 이제 많은 충분한 수분이 있는가. 세 번째는 세포 외액의 그 수분 양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가 또 중요하게 됩니다. 저절로 되어야지 되는 시스템에서 일단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분포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먹을 때가 이제 문제인 거죠. 물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2리터, 3리터, 4리터 물을 빨리 채우면 빨리 채울수록 그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더 탈수를 만들어내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전부 다 뭐 저염식을 많이 하잖아요. 저염을 해서 내 몸에 소금기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더 탈수로 빨리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을 분포해주는 능력도 충분하고 세포의 막도 손상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내 몸에서 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만성 탈수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 몸에서 이 수분을 어떻게 유효하게 적절하게 이용을 하는가의 문제가 이제 고장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호르몬제가 진짜 유방암을 유발하나요? 실제로 이제 뭐 산부인과에서도 뭐 이제 호르몬제를 많이 처방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젊음의 약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호르몬제를 처방을 했고, 폐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60, 70이 돼 가는데도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많이 복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2년에 미국에서 이제 한 연구조사 결과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거기를 보면 이제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뭐 심지어는 2배까지 높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논문을 이제 다시 찾아보면은 이 호르몬제를 먹지 않아도 암이 생길 가능성들이 충분히 이제 있는 나이 많으신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이미 혈관이 손상되어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도 이 연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점점 발전을 해서 요즘은 이 호르몬제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걸로
걸로 되어 있어요. 10,000명 중에 한 8명 정도 암이 생길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호르몬제를 안정적인 공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증상이 있다 그러면 우선은 고비를 넘기는 정도로는 호르몬제를 사용을 하셔도, 또 생리 주기가 너무 많이 틀어져 있어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킬 상황이라 그러면 호르몬제를 좀 복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호르몬제가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청소해 준다는 게 정말인가요?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는 이 역할을 하거든요. 에스트로겐은 내 몸의 체온을 조절해주는 체온 조절 중추가 있거든요. 그걸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게 해줘요. 이게 폐경이 되면서 갑자기 뚝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줄어들면 증상이 덜할 텐데요. 갑자기 뚝 끊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쉽게 생기게 되죠. 이게 갑자기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뱃살이 이제 찌게 됩니다. 뱃살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여러분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 만성 염증을 만들어내는 주범이 이제 뱃살, 내장 지방이 되는데요. 만성 염증이 많아지고 내 몸에 물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지저분한 물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이제 자꾸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여성 호르몬이 뇌에서 만들어지는 변성 단백질을 청소도 해주고 덜 생기게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근데 여성 호르몬이 이제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 청소가 일단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잠을 못 자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긴다고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수면의 3단계까지 내려가야지만 글림파틱 시스템이라 해서 뇌를 청소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수면을 깊게 못 자는 경우 청소 시간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생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만 깨끗하게 되면 괜찮아질 수 있는데, 글림파틱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그런 깊은 수면까지 못 들어가게 되면 자꾸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그 찌꺼기가 누적이 돼서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치매거든요. 그러니까 폐경이 되면 치매의 확률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생리가 좀 불안정해지는 그런 중년의 나이 때부터 미리 호르몬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이 뇌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뭘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문제가 생겨요. 심장에서 목을 타고 머리로 이제 올라가야지 되는데, 이 과정 중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길 수 있는 곳이 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갱년기 증상이 심하게 생기시는 분들, 이게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 그 다음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그리고 내 생활 자체가 늘 피곤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 목 상태가 어떤가를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호르몬제를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요, 나중에 치매 걸릴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요. 대신에 목을 잘 관리를 했잖아요. 치매가 생길 가능성들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뭘부터 해야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잘 이해를 하신다면, 내가 갱년기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 물론 호르몬제를 챙겨 먹고 뭐 탈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런 것들도 좋겠지만, 내 목 상태를 잘 점검하고 잘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갱년기는 폐경이라고도 하고요, 완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완성되었다, 이렇게도 이제 좋은 말로 이제 표현하죠. 몇몇 가지 이제 점검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으신데요. 물론 이제 뭐 산부인과에 가서 유방, 자궁, 난소 이런 것들을 이제 꼭 검진을 해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진짜 잠을 잘 못 자고 일상에 방해를 받을 정도로 뭐 이 감정 기복이라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변화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혹시라도 탈수가 있지 않나, 이런 걸 꼭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치매가 생길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만성 탈수가 이제 중요하다. 그 다음에 뱃살이 자꾸 찌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내 몸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노후가 훨씬 더 건강해지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